이번 달은 새로운 시수소들이 들어오면서 그룹이 재편되었는데요. 각 그룹별 새로운 판이 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룹별로 엄청난 변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새 판인 건지 개판인 건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달에는 1그룹과 후보 그룹에서 제일 갖고 싶은 놈을 신청하고 2그룹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유형의 시수소를 신청하는 전략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하시죠. 안녕하세요. 한우 스페셜 네트워크 서비스 5%입니다. 이번 달에도 배정량 체크하고 전월 배정량과 신청량 그리고 경쟁률 체크해서 이번 달 예상 경쟁률을 체크해 보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는 이게 거의 무의미한 정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은 그룹별 이동이 너무 심해서 배정량이랑 지난달 신청량이랑 비교해서 예측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447 이 녀석을 보면 지난달에는 1500 스트로였고 이번 달 배정량은 1000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지난달 신청량이 10만이 넘어서 경쟁률이 70대 1 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배정량이 줄어들었으니 더 치열하겠죠? 하지만 이 녀석은 지난달에 3그룹에 있었던 시수소라는 것이죠. 근내지방도 1.37인 녀석이 3그룹에 있었으니 3그룹에서 경쟁률을 쫙 빨아먹고 이번에는 1그룹으로 다시 편입돼서 올라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난달 정보를 가지고 이번 달을 예측하는 것이 별로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런데 이번 달 1그룹을 보시면 대부분이 그룹의 변동이 엄청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규 그룹이 새로 편입되는 달에는 신규 그룹 대부분이 1그룹으로 들어오고 1그룹에 있던 애들 중 좀 딸리는 애들이 2, 3그룹으로 밀려나는 보통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번엔 신규가 4마리 들어오고 2, 3그룹 애들이 엄청 올라왔어요. 보시면 1409는 지난달 3그룹에서 이번 달 1그룹으로 편입이 되었고요. 1420은 2그룹에서 왔고 1441은 3그룹에서 왔고 1446은 2그룹 1447은 3그룹 1468은 2그룹 1471은 3그룹 1485는 3그룹 1490은 2그룹에서 각각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능력이 뛰어난 개체는 별로 없는 것 같고 특정 형질이 좋은 개체들이 있기는 한데 다들 뭔가 좀 아쉬운 점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선뜻 추천을 드리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409와 1441, 1447 얘네들은 근내지방도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 등심 단면적이나 도체중이 작거나 등지방 두께가 너무 두꺼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근내지방도 정액이 꼭 필요하면 모를까. 굳이 1그룹은 5스트로밖에 안 주는데 당첨 횟수까지 잡아먹으면서 이 녀석들을 신청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녀석들 중에 대부분은 1그룹에서 경쟁률이 안 나오면 조만간 다시 2, 3그룹으로 내려갈 텐데 그때 공략해서 받으면 10스트로씩 챙길 수 있으니까 더 이익 아닐까요? 아직은 이번 연도도 상반기니까 조금 여유 있게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446 이 녀석은 도체중은 41.5로 상당히 큰데 등심 단면적은 4.1밖에 안 되네요. 등지방도 좀 두껍고 근내지방은 0.81, 0.81 얘가 2그룹에 있으면 인기가 확 올라갔다가 1그룹에 오면 다른 애들한테 딸려서 경쟁률이 좀 빠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좀 자세히 뜯어보면 사람으로 치면 모델 같은 유형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체고랑 체장이랑 크다는 것은 키가 크고 몸이 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등심이나 고기를 생산하는 비율에 대한 유전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패션 모델들을 보면 키는 진짜 큰데 살이 거의 없어가지고 근육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 뭐 그런 느낌의 시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훤칠은 한데 고기는 별로 안 나오는 요런 느낌의 시소가 또 있기는 한데, 그게 요 1360, 요 녀석은 1그룹에서 2그룹으로 밀려난 녀석이긴 한데, 요 녀석도 도체중이랑 근내지방도는 나쁜 편이 아닌데 요 등심이 4.9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체고, 십자부고 췌장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육 유전 능력, 이 분할육 유전 능력을 보시면 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뭐 이런 유전 능력은 월등히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돈이 되는 안심, 등심, 채끝 이런 부위가 별로라는 거죠. 다리랑 목 이런 데만 길쭉길쭉하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잘 빠진 반려한우를 키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린 돈이 되는 소를 만드는 게 목표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469, 얘도 도체중은 엄청 좋은데 다른 부분들은 좀 딸리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체고, 췌장은 엄청 크고 분할육에서 등심 비율이 마이너스로 전형적인 모델 유형 같은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1476, 이놈도 모델의 유형의 느낌이 물씬 풍기긴 하지만 이 녀석은 근내지방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 그룹에서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체크해야 할 부분이 1420이랑 1490, 이 녀석은 후대에서 백모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두셔야 할 거고요. 백모가 나와도 큰 문제 될 건 없지만 누군가 걸고 넘어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는 DNA 친자 검사 하시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1그룹에서 추천할 만한 치수를 정리해 보면 이 정도가 추천해 볼 만한데, 신규에서 올라온 애들이랑 1416 하나만 배정량이 늘어났고 나머지는 그대로이거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특히 1489는 배정량이 3500에서 1500으로 확 줄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16은 유전 능력이 워낙 넘사벽이라 이번에 물량이 조금 늘어났지만 뭐 별 변함 없이 경쟁률은 항상 치열한 뭐 그런 시수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진심 도체중만 본다면 1456, 1481, 1509 얘네가 좋을 것 같습니다. 1456은 배정량도 5000개로 상당히 많고 경쟁률도 1.9대 1, 뭐 요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도체중이 39, 단면적이 8.2, 등지방 두께 0.12, 플러스인 게 조금 살짝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두껍진 않으니까 넘어가고, 근내지방도가 0.86으로 상당히 좋은 시수소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다리랑 설도의 유전 능력이 쓸데없이 높기는 해요. 뭐 근데 이 정도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으니까 초기 개량 하시는 분들은 이 녀석 이용해서 도체중이랑 근내지방 베이스를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1481는 온리 도체중과 등심 단면적에 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췌장 체고가 크지만 흉위도 상당히 커서 크게 나쁘지 않고요. 등심을 포함해서 고기 생산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유전 능력이 나와 있어서 초기에 도체중 개량이 필요한 농장이나 근내지방도 유전 능력이 빵빵한데 도체중이 딸리는 암소가 있다면 이 녀석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509, 도체중 41.75 엄청나고요. 등심 단면적 9.6, 대단합니다. 등지방 마이너스 1.39 아주 양호하고요. 근데 근내지방도 0.64,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번 신규 그룹에서 90대 1의 경쟁률 탑 찍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긴 합니다.
1그룹에서도 경쟁률이 다소 높을 수 있겠다 싶긴 하네요. 도체중 추천 마지막은 신규에서 편입된 1515, 도체중 38, 단면적 7, 등지방 -1, 근내지방 0.7. 사진은 아직 안 올라 있네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건 도체중도 좋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밸런스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1509, 1515 얘네 둘 다 외할아버지가 950이에요. 이게 요즘에 괜찮다 싶으면 대부분 아버지가 950, 872 아니면 1009,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203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당첨이 되는 것도 좋은데 교배할 때 꼭 근친 내역을 확인하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괜찮다 싶으면 찌르려고 보면은 이게 근친이 걸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체중 중심의 시수소는 이렇게 4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6, 1481, 1509, 1515. 다음은 1그룹에서 근내지방도 중심의 추천 시수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416은 현재 모든 측면에서 제일 좋은 유전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추천인 듯 추천 아닌 그런 시수소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내지방도 1 이상인 놈들 중에서 도체중이나 등심단면적 그리고 등지방 두께에서 약점이 너무 강하지 않은 애들로 골라보았고요. 체형과 분할육에서도 특별히 이상한 놈들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1375 근내지방도가 0.87으로 일은 안 되지만 도체중이랑 다방면에서 능력이 준수한 수준이라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근내지방 1 이상이면서 쓸만한 놈들의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좀 포함을 시켜 보았습니다. 요 녀석은 근내지방도 근내지방이지만 개량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우선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특히 덩치에 비해서 이 분할육 중에 등심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나중에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시수소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09는 지난달에 3그룹에서 근내지방도 빨로 경쟁률 60대 1 찍고 이번에 1그룹으로 편입되어 들어온 놈입니다. 근데 이 놈이 정말 애매한 것이 작년 8월에 잠깐 나왔다가 그때도 2그룹에서 60대 1 찍고 그 다음에는 또 사라졌어요. 한참 안 나오다가 이번에 다시 나타난 거거든요. 아마도 배정량도 작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 보면 정력이 좀 딸려서 정액 생산이 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개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도체중은 29, 단면적이 4.68로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체형이랑 분할육 유전 능력에서는 크게 이상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등심이나 이런 부분이 강점이 있어서 근내지방 개량용으로 쓸만하겠다 싶어서 포함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1459는 배정량이 5,000개로 꽤 많지만 경쟁률이 항상 높은 편입니다. 도체중 33, 등심단면적 9, 등지방 -0.9, 거기에다가 근내지방이 1.07. 유전 능력은 역대급은 아니지만 환상의 밸런스, 뭐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1그룹에서 근내지방 마지막 추천 시수소 1489. 이 녀석도 유전 능력은 환상의 밸런스를 보여주는데 아쉬운 것은 지난달에 3500스트로였는데 이번 달에는 확 줄어서 1500스트로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량이 줄었으니 아마 경쟁률도 높아지겠죠. 이렇게 1459랑 1489까지 1그룹의 근내지방도 중심의 시수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후보 시수소 그룹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후보 시수소가 좀 늘어났어요. 요즘 후보 시수소가 너무 귀하신 몸들이 됐는데 그도 그럴 것이 능력들이 너무 좋아요. 이 녀석들은 전략이고 뭐고 그냥 아무거나 신청해서 당첨되면 잘 쓰면 되는 정도예요.
그래도 유전 능력이랑 배정량이랑 감안해서 경쟁률 예상 순위를 뽑아보면 이럴 것 같아요. 1628을 제일 많이 신청할 것 같고, 다음으로 1614, 다음은 1634, 다음은 1624, 마지막으로 1620. 요 순으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당첨 확률은 이 순위의 역순으로 보시면 되겠죠. 경쟁률은 다 높을 것 같아서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자, 이번엔 2그룹 시수소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 3그룹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신경을 써야 하나? 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2그룹에 1그룹에서 있던 놈들이 9개나 내려오긴 했는데, 이것들이 모두 능력이 딸려서 내려왔다고 하기엔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면 좋은 놈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그룹에 있는 시수소들은 당첨되면 5개의 스트롤을 받을 수 있는데 2, 3그룹으로 넘어오게 되면 10개의 스트롤을 배정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비슷한 능력을 가진 시수소들 중에서 1그룹에 있느냐 2그룹에 있느냐에 따라 한 번 당첨이 되었을 때 5개를 받을 수도 있고 10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2그룹에서 신경을 좀 써서 능력 좋은 시수소를 좀 많이 확보해 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어 보입니다. 2그룹에서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시수소들은 이렇게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이 시수소들을 추천한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그룹의 유전 능력이 이렇게 화려한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그룹에서 도체중 중심으로 추천 시수소를 뽑아 보았습니다. 대부분 1그룹에서 내려온 놈들이고 1530 얘만 신규에서 올라온 시수소입니다. 배정량은 1434 얘가 5000개로 제일 많은데 유전 능력을 보시면 도체중 41, 등심 단면적 6, 등지방 마이너스 0.66, 근내지방 0.31. 누가 봐도 도체중 하나는 끝내준다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요 아래 1469 요 녀석도 거의 비슷한 타입의 유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도체중 44.9, 등심 단면적 5.6, 등지방 마이너스 0.2, 근내지방도 0.37. 둘이 진짜 비슷한 유형의 유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자세히 뜯어보면 진짜 전혀 완전히 다른 유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체형을 보시면 1434보다 1469가 훨씬 키도 크고 몸도 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할육 유전 능력을 보시면 1434가 고기 생산 능력이 월등하게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등심 생산 유전 능력이 1434는 플러스 0.09, 1469는 마이너스 0.28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434는 도체중도 크고 고기 생산량도 많고 등심 비율도 많은 반면에 1469 얘는 도체중은 큰데 고기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등심 생산 효율도 많이 떨어지는 길쭉길쭉한 모델 같은 한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니 비슷한 타입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타입의 한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 얘네들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둘 다 872. 진짜 시수소 유전자원 풀이 너무 좁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1355, 1437, 그리고 1530 얘네는 도체중이 드라마틱하게 높은 건 아니지만 등심 단면적과 근내지방도 등 밸런스가 잘 맞아서 활용하기 괜찮은 시수소라고 생각이 되어서 함께 추천해 보았습니다. 1355는 근내지방도 좋아서 꽤 인기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2그룹에 워낙 좋은 놈들이 많아서 요때 도전해보면 확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 그룹에서 근내지방도 좋은 녀석들 추천해 보았습니다. 근내지방도 1 넘는 녀석들이 1400이랑 1476 얘네가 있습니다. 둘 다 배정량은 3000으로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닙니다. 1400은 도체중이 28, 단면적이 7, 등지방은 좀 두꺼운 게 아쉽긴 하지만 근내지방이 1.26, 얘는 도체중이 잘 만들어진 암소에 넣으면 후대가 장동건, 정우석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닌가? 소로 치면 마동석 타입이 적절한 잘생긴 뭐 그런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아무튼 특히 이 녀석은 혈통이 95087이 쪽이 아닌 다른 라인이라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반면에 1476을 보시면 외할아버지에 바로 872가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혈통이 자꾸 겹치니까 교배조합 짜는데 무지하게 거슬리는 건 사실이죠. 아무튼 1476은 도체중 34, 등심단면적 4.7, 근내지방 1.09, 등심단면적이 작은 게 단점이긴 한데 도체중은 빵빵한데 근내지방도가 꼭 필요한 그런 개체가 있다면 이 녀석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제 슬슬 95087의 시대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개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46 하나랑 1492 얘네가 있는데 근내지방이 0.9, 0.84 정도로 꽤 괜찮고 도체중이랑 등심단면적 그리고 등지방 두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정말 활용하기 좋은 시수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146 하나는 1203 자식이고 1492는 1009 자식이라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들 뜯어보시면 참 쓸만한 시수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그룹에서 쓸만한 시수소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3그룹에 있는 시수소를 이렇게 추천해 보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쓸만한 놈들이 대부분 지난달에 1그룹에 있다가 이번 달에 3그룹으로 내려온 녀석들인데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진하게 색칠을 해 놓았으니까 요 점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근내지방 좋은 놈들이 3그룹에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3그룹에서는 대부분 이쪽에 쏠려서 경쟁률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쓸만한 놈들로 열수트로 받을 기회가 생겼다. 뭐 필요한 유전 능력 특정해서 신청하시면 간만에 시수소 정액을 풍족하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최종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이번 달 그룹의 변동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난달 1그룹에 있던 놈들이 아래로 많이 이동을 하였고 그렇다고 좋은 놈들이 1그룹으로 새롭게 편입된 것이 아니라 2, 3그룹에서도 올라오고 신규에서도 5개 정도밖에 안 올라와서 오히려 1그룹에서는 좋은 놈들이 적어지고 2, 3그룹에서는 쓸만한 시수소들이 많이 포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직 상반기 시즌이니까 후반기에 좋은 놈들이 밀려올 수도 있으니까 굳이 벌써부터 당첨 횟수를 낭비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1그룹과 후보 그룹에서는 과감하게 유전 능력 좋은 놈들로 신청을 하고 2그룹에서 우리 농장에 필요로 하는 특정 형질의 유전 능력을 중심으로 쓸만한 녀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그룹과 후보 그룹에서는 우수한 놈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다리면서 어차피 경쟁률이 높은 거 이왕이면 갖고 싶었던 놈들로 신청을 하는 것이고 실속은 2그룹에서 챙기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보도 정말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더 잘하라는 차원에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자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힘들 내시고요. 내일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 안녕!